네, 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부 구독자 여러분. 이덕주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오늘 저는 ARM의 역사로 보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제가 출장을 가게 되어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ARM의 역사를 저희가 굳이 이 반도체 기업의 역사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이 ARM의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근 반도체 산업과 테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틀린 내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주연은 ARM이 주인공이니까 ARM이 주연이고 애플이 ARM 이상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인텔, 삼성,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같은 여러 테크 기업들이 오늘 방송에 등장합니다. 네,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ARM이라는 회사가 9월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 뉴스 내용들을 보면 ARM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애플, 인텔, 아마존, 엔비디아, 삼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ARM이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상장을 앞두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AR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요약을 드려보자면 영국 캠브리지에 본사가 있습니다. 저희 많이 들어본 캠브리지 대학교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 ARM은 RISC라고 하는 반도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I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명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에 ARM의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은 ARM 설계가 어떤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희 애플이 이제 거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죠. 그 애플 반도체의 기본 설계가 ARM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2016년에 인수를 했고 엔비디아에 2020년에 매각을 하려다 실패했다. 아마 이 정도는 이제 기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왜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인수했는지, 왜 엔비디아도 인수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는 그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RM이라는 회사의 시작은 도토리 컴퓨터입니다. 도토리 컴퓨터. 좀 웃긴 말인데요. 영국에 1978년도에 에이콘 컴퓨터라고 하는 진짜 도토리 컴퓨터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PC의 그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었고 이 에이콘도 그런 PC 관련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왔죠. 삼보 컴퓨터 같은 곳도 있고 그런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컴퓨터 회사는 아니지만 로컬로 우리도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회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회사가 1985년에 RISC를 기반으로 직접 CPU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RISC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만든 회사도 있었지만 이 에이콘이라는 정말 영국의 크지 않은 회사가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CPU를 직접 만든 겁니다. 그리고 BBC 마이크로라는 컴퓨터에 이거를 컴퓨터를 납품을 하면서 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넣게 되는데,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반도체와 테크 쪽 상황을 보면 1985년은 인텔 인텔 반도체가 386, X386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인텔의 천하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텔이 CPU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인텔이 만든 CPU가 모든 그 PC의 표준이 되면서 인텔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영국의 작은 기업이 자기들이 직접 인텔이 만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도체 CPU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 RISC와 CISC, 인텔의 그 설계 기준이 CISC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차이는 이렇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반도체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고, 인텔은 좀 더 복잡하고 성능이 좋고 그리고 전력이 많이 든다. 반면에 ARM은 좀 더 ARM의 RISC는 성능이 좀 더 낮고 단순하고 전력도 적게 든다. 이 정도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RM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합작사 ARM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ARM은 에이콘이라는 영국의 그 컴퓨터 회사가 내부적으로 만든 설계한 반도체인데, 이거를 미국의 애플과 그 다음에 VLSI라는 반도체 회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같이 합작해서 반도체 그 회사를 만들어보자,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ARM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왜 AR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왜 합작사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1993년에 내놓은 뉴튼이라고 하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해서 ARM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휴대용 그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능은 필요 없지만 전력이 적게 들고 그리고 단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가 필요했고, 애플은 ARM의 이 RISC가 이 뉴턴에 들어가기에 딱 적합한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뉴턴을 내놓았지만 이 애플 뉴턴은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뉴턴은 망했지만 ARM은 이제 생존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당시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이었죠. 피처폰 시장의 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의 그 전화기에 그 ARM의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이 노키아 전화기인데요. 이 노키아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ARM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키아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삼성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피처폰 쪽에 중요한 반도체를 만들거나 최종적인 제품을 만드는 그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ARM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2001년 아이팟에 ARM의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고요. 당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1990년대 말에 애플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아이팟부터 시작해서 휴대용 이 모바일 기기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아이팟에 딱 적합한 그 반도체가 ARM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전에도 접점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ARM의 반도체를 이 애플의 제품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약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게임보이 어드밴스라고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인데, 여기에도 이 ARM의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매출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팟에 들어가게 된 거는 엄청난 그 혁명의 어떤 계기가 됐지, 실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는
바로 저희도 알고 있듯이 아이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C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인텔은 왜 애플의 아이폰에 이 반도체를 넣지 않았을까요? 네, 인텔의 결정적인 패착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가 인텔의 오텔리니 CEO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애플은 맥에 들어가는 이제 CPU를 원래는 이제 다른 쪽을 쓰고 있었는데 인텔의 CPU로 막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에다가 이제 맥도 인텔 거를 CPU를 쓰는데 우리가 아주 혁신적인 모바일 제품을 만들 건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전력도 적게 들어가는 그런 CPU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에서는 그거 너희가 모바일 기기 만들어서 얼마나 팔리겠어. 우리 그거 개발 비용이 더 들겠는데 안 되겠어.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후일담에 따르면 오텔리니 CEO가 본인은 이제 이거를 애플과 하고 싶었지만 다른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인텔에 거절당하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바로 삼성전자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모바일에 사용되는 어떤 그 CPU용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었는데 애플은 삼성을 찾아가서 그 반도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1세대에 삼성의 반도체가 삼성의 CPU,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용 CPU를 AP라고 하죠. AP가 아이폰에 삼성의 AP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아이폰의 초기 모델에 삼성의 AP가 들어갔다는 걸 사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흥미로운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삼성의 AP는 어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ARM의 아키텍처죠. 그리고 이 삼성의 AP가 아이폰에 들어가면서 아이폰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투더 박.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용 AP를 만드는 회사들, 퀄컴, 미디어텍 모두 ARM의 AP를 기반의 AP를 만들고 있었고, ARM도 덩달아 대박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애플이 아니죠. 애플이 2010년 반도체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ARM의 그 설계가 좀 더 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AP를 사용해서 아이폰을 만들었었는데 몇 년 만에 뚝딱뚝딱 하더니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스마트폰용 AP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거 안 쓰고 우리가 직접 만든 거 쓸래 이렇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지나서는 처음에는 이 위탁 생산을 A4의 위탁 생산을 삼성에 맡겼는데 삼성에다가 맡기지 않고 이제 더 우수한 대만 TSMC에서 하기로 할래 이렇게 방향을 트게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애플은 이 스마트폰용 AP 반도체만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이제 CPU도 인텔 거를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 거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팀 쿡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반도체가 M1이고 지금은 M2 이런 식으로 이런 데스크탑 그리고 랩탑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애플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은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ARM 기반의 반도체들이 CPU 인텔 기반의 CPU보다 훨씬 많이 사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모바일 기기에 전부 들어가면서 ARM은 가파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지켜본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해 초기 투자를 하면서 테크 투자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이 ARM이 당시 상장사였는데 ARM이 앞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IoT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상장사인 ARM을 314억 달러에 사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엄청난 배팅이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를 다시 내놓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워크라는 회사에 투자했던 것이 크게 물려서 수익을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ARM을 다시 팔기로 했는데 마침 ARM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젠슨 황 CEO의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에 산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314억에 사서 400억에 팔면 아주 잘 한 거죠. 그런데 ARM 고객들의 반대로 이 엔비디아의 매각이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ARM은 결국 상장으로 가게 되는데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ARM을 매각을 하든지 상장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에는 이 손정희 회장의 엄청난 이 베팅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약간 표현을 하자면 반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기자들이 많이 쓰는 만회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314억 달러에 인수해서 400억 달러의 매각이 무산됐는데 이거를 그동안 기회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600억 달러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0억 달러를 목표로 해놓고 지금 IPO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6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전체 기업 중에 시가총액 한 130위 정도 되고요. 관련된 그 유사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덴스나 시놉시스가 이 600억 달러 정도의 밸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억 달러 밸류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량을 기본적으로 받아줄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소프트뱅크는 이 ARM의 주 고객들이 그런 앵커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RM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ARM의 설계를 쓰죠. 심지어 경쟁사인 인텔마저도 ARM의 설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M은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반대했죠. 소프트뱅크는 그나마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동의는 했지만 다시 이걸 사갈 기업을 찾으려고 하면 다들 자기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갈 회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앵커 투자자로 들어오는 것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각 회사들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애플 같은 경우는 그 ARM의 설계의 기본 사용료만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M이 그렇게 매력적인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ARM을 인수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퀄컴은 이제 역시 기존에 반도체를 설계하던 기업들인데 지금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에 뛰어들면서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ARM의 이 설계를 사용해서 하지만 다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인텔은 점점 이제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면서 점점 시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ARM을 또 경쟁사들한테 주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00억에 ARM을 사려고 했지만 지금 ARM이 없어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수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직접적으로는 ARM과 엔비디아의 비즈니스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엄청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투자자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ARM으로 자신들의 서버에 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ARM을 살 만큼 과연 아마존이 이 반도체에 매달릴지는 사실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RM의 딜레마는 여러 가지 그 영향력에 비해서는 매출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2022년 3분기 이 발표한 시점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정도 되는데 아마 상장을 앞두고
매출과 뭐 여러 가지 비용, 뭐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수치를 좀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 3분기 매출이 7억 4,600만 달러, 뭐 1조 원, 네, 작지 않은 매출이죠. 하지만 과연 그 600억 달러의 밸류를 네,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매출과 이익인가는 사실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러 가지로 고객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고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ARM이 이 정도의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네, 좀 의문시 되고요. 특히 리스크 V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RISC 기반이지만 오픈소스 RISC 그 아키텍처가 등장해서 상당히 ARM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RISC V는 물론 아직 중요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RM의 설계 IP를 우회할 수 있어서 네,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특히 네,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그 규제 때문에 반도체 쪽에 상당히 이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아니죠. ARM으로부터 네, 최신의 그 업데이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V가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심지어 네, ARM의 고객들 인텔, 퀄컴, 삼성, 뭐 구글, 미디어텍 같은 이 기업들이 라이즈라는 생태계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RISC V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ARM한테는 위협적인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RM의 강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리스크 V가 등장한다고 해도 ARM만큼 빠르게 대응을 해주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ARM의 강점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RM의 AP 그리고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빌리티, 그리고 CPU, 그리고 엣지 AI까지 ARM 설계를 사용하는 반도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RM이 기본적으로 저전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성능보다는 저전력, 그 배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전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ARM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ARM의 그 위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리스크 V가 등장해도 어떤 주도적인 주인이 없는 이 생태계가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ARM은 앞으로도 좀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좀 틀린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항상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가 아니고 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더욱 버벅이게 되는데요. 네, 이번 주 라이브로 뵙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고 네, 다음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